아니 뭐 대박 물건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경사가 여기 45도에 45도. 아니, 45도까지는 안 되고 약간 경사가 졌는데 이 정도면 사무장님도 괜찮으시죠 뭐. 젊으신데. 얼마나 대박 물건이길래. 오늘 물건 정말 좋습니다. 이 경매가 오늘 보는 물건이요 2020년 신축에다가 방이 29개예요. 29개. 방이 29개라는 거는 수익률이 월세를 세팅했을 때 수익률이 2천 이상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물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건축비라든지 다 오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물건 볼 수 없습니다. 얼마나 괜찮은지 보셔야 되는데 약간 언덕이 있네요. 아니 조금 숨이 차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돌도 씹어먹는다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물건 정말 대박 물건입니다. 그 건물도 너무 잘 졌고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방이 29개라는 거. 왜 건전지 선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100만 하나, 100만 22, 100만 23. 방이 21, 22, 23. 와 거의 월세 받으면 어마어마하겠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2천만 원이 넘어요. 2천만 원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이 건물인 것 같아요. 여기. 이 건물 맞네요. 그렇네요. 여기 누가 봐도 여기 예, 경매를 예. 하고 있다. 나 경매 나온 이 물건 경매 중. 월세 부자반 행꿈사 월세 부자반을 리딩하고 있는 지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요 말 그대로 대박 물건입니다. 대박 이외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물건은 방이 29개입니다. 15개도 아니고 29개. 29개면 여기 잠깐 보실까요? 이거 세다가 숨이 차가지고 못 살 정도로 29개의 방이. 그래서 이 월세를 다 세팅하게 되면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넘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넘는데 아마 대출을 뭐 90%, 85% 받더라도 월세 받아서 대출 내고도 한 1,200, 300 남는 그런 물건입니다. 완전 대박 아닙니까? 제가 월세 부자반 리딩을 하면서 갖고 가는 그 모토가 월세, 순월세 1,000만 원 만들자 그거거든요. 이거 한 방이면 그냥 순월세 1,000만 원 그냥 갑니다. 물론 약간의 종잣돈이 있어야 되고 약간의 경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약간의 배포가 있어야 되지만 한 방에 순월세 1,000만 원 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24 타경 11687호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근린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62평, 그리고 감정 평가 금액은 약 26억 정도 되고요. 1회 유찰돼서 20억 8천에 5월 8일 날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거의 신축이라서 사용 승인은 2020년 2월입니다. 이런 물건에 거주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 거주를 하시냐면 여기가 서울대 입구역에서 근접해 있고요. 이 주변에 학교며 그리고 서울 2호선 라인 강남으로 갈 수 있는 2호선 라인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서울에 직장을 하면서 사회 초년생들이 주 고객층이 되시겠고 실질적으로 임차에서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도 다 그런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물건이 단순하게 이렇게 봐가지고는 어떤 것들이 좋고 어떤 것들이 나쁜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 어떤 부분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 물건을 대박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중주택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하가 아까 반대쪽에는 한 창문이 3분의 1 정도 올라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 가슴 높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창문이. 여기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반대편하고 이쪽하고 창문의 노출도가 다른데 이 정도면 거의 다 이제 올라와 있는 지하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올라와 있어서 햇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조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앞으로는 그 서울시에서 반지하를 못 짓게 해요. 저는 뭐 홍수 피해나 그런 것들 때문에도 반지하를 못 짓게 하는데 반지하를 지으면 방 개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그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가 입장에서는 방이 많은 게 좋은데 만약에 반지하를 못 짓게 하게 되면 그만큼 방 개수도 줄어들 뿐더러 건축비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은 더 귀한 물건이 되겠죠. 앞으로는 이런 물건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그 3계층이어야 되거든요. 3계층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1층, 지하 1층은 지하는 빼고요. 지하는 연변적에서 이제 빼니까 지하 빼고 1층, 2층, 3층, 4층 되어 있는데요. 2, 3, 4층이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층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1층은 지금 사무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층까지 만약에 다중주택으로 하게 되면 이건 다중주택이 아니라 4계층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세대가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 각자 진짜 따로 있는 그런 물건이 되기 때문에 상계층에 제한해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1층 그렇기 때문에 지하 1층하고 1층은 공부상으로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한 분이기 때문에 월세 받는 데는 방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9개이기 때문에 월세 받는 데는 최적의 조건이고 주인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전혀 월세 받는 데는 지장은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하 1층, 그리고 지상으로 이제 4층. 지하 가볼까? 지하. 이렇게 복도로 되어 있어서 5세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외부로 가는 비상계단이고요. 뭐 건물의 누수나 그런 건 전혀 없이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지금 그 사람이 거주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법원에서 그 우편물 도착했다는 스티커가 지금 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방을 빼신 것 같아요. 여기는 사람이 살고 계신 것도 택배가 있는 거 보니까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인 세대인데 지금 여기 사람이 안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살고 있고 여기 한번 비춰주실래요? 지금 이 28, 그러니까 주인 세대 빼면 28세대인데 18세대가 보증금을 못 받아 나왔기 때문에 아마 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안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바닥에 방수 상태는 좋고요. 이 건물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지어진 건물인데 이게 위반 건축물입니다. 그 아셔야 될 게 2019년도 4월 달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그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행강제금을 뭐 2번, 3번 내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2019년도 4월 이후 여기가 2020년도 3월인가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올라와 있거든요. 55제곱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될 때까지 위반 건축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왜 하냐면 서울에는 임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위반을 해서 건축 평수를 늘리더라도 임대료로 충분히 뽑고도 남기 때문에 이렇게 증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55제곱미터인데 실례합니다. 저 여기 방 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방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잠깐 오시죠. 주인 도망갔죠? 네. 그러면 얼굴 못 본 지 꽤 되셨겠네요? 네. 1년? 1년? 네,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여기 사셨습니까? 네.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네. 예. 그럼 화장실이 있고 싱크대 있고 잠깐. 예. 네. 싱크대 있고 화장실 있고. 저기 침대는 저렇게 돼 있는 건가요? 네, 원래 저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세탁기 있고 이것도 다 돼 있는 거고요. 냉장고도 다 돼 있고. 주방 쪽 화장실, 침대까지 다 되어 있고 책상은 제가 가지고. 책상은 가져오신 거고요. 뭐 생활하시는 데는 지장은 좀 없으시겠네요, 전혀. 네, 그쵸. 예. 밑에 옷장이 있어서. 그렇군요. 옷장. 뭐 둘이 사시려면 1층에도 주무시면 되겠네요. 그쵸. 예. 지금 이 건물을 쭉 둘러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건물 투자하기 위해서 이런 건물을 임장을 하는 거겠지만 사실 임차인을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 만난 임차인 같은 경우도 보증금이 1억 5천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 주인이요. 그 대출을 받고 그
그 담보 여력 있는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받으면 되는데요. 그보다 넘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저희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월세로 이런 물건은 무조건 월세로 들어가야 됩니다. 월세로 들어가는 게 제일 최고고요. 만약에 월세로 안 들어가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전세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물건을 들어갈 때 그 근저당이라는 게 설정이 되는데요. 근저당이 설정된 될 당시에 조건이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최우선 변제금은 어떤 요건만 되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될 때. 그러면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근저당 설정일자에 대비해 가지고 보니까 1억 1천까지 보증금 한도에 들어오게 되면 3,700원 무조건 돌려줍니다. 근데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1억 5천에 보증금을 설정을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을 부동산 사장님이라도 알려주시면 3,700이라도 받으실 수 있는데 1억 1천을 넘겼기 때문에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습니다. 1억 5천 얼마나 큰 돈입니까? 3천도 큰 돈이고 1,000만 원도 큰 돈인데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최우선 변제금이라든지 대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고등학교 기본 과목에 넣어서 이를 가르쳐서 숙지를 해야지 이런 사고들이 안 생기는데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누군가는 이 물건을 받거든요. 이 물건을 받아서 저런 분들을 누군가는 명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더라도 저분들은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저분들이 못 받은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 소유자한테 가서 뭐 민사소송을 하든 형사소송을 하든 해야 되는데 이 소유자도 지금 안 나타나는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작정을 하고 도망가신 분한테는요. 만약에 그분을 잡아가지고 만약에 하더라도 그분 재산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그 돈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내 소중한 보증금은 내가 지키는 것이 제일 최고다. 그 최고인데 그걸 아셔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입니다. 그 임대 시세하고 임대 수요는 어떤가요, 거기가? 수요는 괜찮고요. 예. 임대는 그게 한 천에 한 50, 60 받으시면 돼요. 천에 50, 60. 그럼 월세 수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네네. 거기가 지하가 있던데 지하는 한 어느 정도 할까요? 그럼 얼마나 차이나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덜 받으시면 그러면 500에 한 55만 원에서 한 50만 원? 50만 원이나 그렇게. 5만 원, 10만 원이요? 그러면 주인 세대가 방이 3개인데 그건 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월세를 이렇게 되면? 한 5천에 100 정도 받으시면 돼요. 5천에 100이요? 매매 시세는 한 어느 정도 할까요? 이거 그거 사시분이 38억에 사오신 거예요. 38억에 사신 거예요? 네. 그럼 38억 이하로는 안 떨어지게 중개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내놓은 그분이 그 사신 분이 42억에 내놨다가 그때는 이제 좀 시장이 좀 안 좋아지니까 이제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다 전세로 임차인을 받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받아서 줘야 되잖아요, 전세금을. 그러니까 뭐 전세 사기니 뭐니 막 이렇게 나오니까 예. 전세가 안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예. 힘들어진 거죠.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은 건 아닌데. 그죠? 그거는 엄청 사람이 순해요. 땅값은 이게 62평 정도면 얼마나 하나요, 평당? 지금은 평당 한 3천만 원 정도. 평당 3천만 원이요? 그 많이 왔었죠? 그 아담이 네, 때문에. 많이 왔어요. 한 몇 명이나 왔습니까? 30명 정도. 30명? 사장님 대답하는 것도 귀찮으시겠다. 지금 오늘 쭉 돌아보셨는데요. 총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물건 아까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확인을 하니까 이 물건이 감정가가 26억이거든요. 근데 이 6층에 사시는 소유자께서 그 소유자를 아시더라고요. 그 부동산 사장님께서 38억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럼 뭐 등기부 봐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분이 38억에 사서 매수를 하고 계시다가 42억에 이 건물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6억은 굉장히 저감된 그런 가격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물건은 무엇보다도 강점이 방이 28개, 주인 세대까지 하면 29개거든요. 근데 주인 세대까지 임대를 놓게 되면 방이 많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2천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한 방에 순환세 1,000만 원 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지금 이게 저감됐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결과 금방 예를 들어서 38억 얼마까지 팔아주실 수 있냐고 제가 역으로 이제 여쭤보니까 38억에는 팔 수 있는데 지금 금리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금방은 안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텀을 좀 길게 갖고 가가지고요. 한 6개월에서 1년. 그래서 이제 그 중개 수수료 좀 많이 주신다고 하고 하면 충분히 만약에 이 물건이 주인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 물건을 갖고 계시다가 매달 1,000만 원씩 따박따박 임차 수익을 챙기다가 매매로 같이 동시에 내놔가지고 매매가 되게 되면 추후에 그 시세 차익까지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이거든요. 그 정도면 그런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물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28세대 중에 한 18세가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에 이런 임차인 분들이 계신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건 저희가 아니더라도 어떤 누군가가 이 물건을 받아서 명도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분은 또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또 매매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임차 수익 차익도 보실 수가 있고 매매 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물건입니다. 건물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일 큰 장점은 정리를 하자면 방이 많습니다. 주인 세대까지 포함하면 29세대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반지하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으려면 지금 26억이 아니라 30억이 넘어도 아마 못 지을 거예요. 그리고 반개수도 그렇게 많이 뽑아내지도 못할 거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아주 귀한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물건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종잣돈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몇천만 원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물건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월세 부자반의 핵심은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어느 정도 남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토끼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거. 꼭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그렇게 같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